장로회 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가 종교 지도자 양성 관련 학과로 최종 인정받으며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주 한인 목회자들도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 준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지역을 방문해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지난 4년간 유럽으로 피난한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개척한 침례 교회가 16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 폐쇄로 무려 5,510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생존권을 구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5월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 학과 불인정 통보를 받았던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가 재심의 끝에 최종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한 학과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사학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왜 판단이 뒤집혔는지,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전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예상치 못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교회음악학과를 더 이상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 학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겁니다. 2011년 처음 인정받은 이후 내려진 첫 불인정 결정으로 학교 안팎에는 적지 않은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종교지도자 양성대학 지정 기준 강화 움직임에 이어 올해는 학과 인정 여부까지 문제되면서 학교는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학교의 이의 신청과 대면 심사를 거친 끝에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8일 교회음악학과를 종교 지도자 양성 관련 학과로 최종 인정했습니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과를 확장하지 않고 이 세 과만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마지막 이의 신청 자리에 가서 저희들이 종교 지도자 양성 학과고 또 그런 학교라는 것을 강하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중요했던 이유는 단순히 한 학과의 인정 여부를 넘어 학교의 지위와도 직결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음악학과가 제외됐다면 대학 평가와 정부 재정 지원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종교 지도자의 범위였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목사나 전도사처럼 특정 직역 중심으로 판단한 반면 학교는 사립학교 법에 따라 예배와 선교,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교회음악인 역시 종교 지도자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교육과정은 예배와 선교를 위한 교회음악 사역자 양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단지 교과목명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해설 목록을 보시고 정성적 평가를 꼭 해주십사. 성경 종합고사와 사경회 참석 등 졸업 요건이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와 동일하게 운영된다는 점, 학교가 소속된 예장 통합교단이 지난 1995년부터 교회음악사 제도를 통해 교회음악인을 사역자로 인정해온 점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실제로 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다수는 단순한 음악인이 아닌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찬양대 솔리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교회 어린이 합창단 선생님으로도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기독사학의 교육 특수성을 제도 안에서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최종 인정이 앞으로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얼마 전 구티비가 기획 보도한 국내 목회자 최저 생계비 문제가 한국교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 한인교회 목회자들 역시 생계와 은퇴 후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목회자 최저 생계비를 주제로 공청회를 가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단독 목회자의 월 소득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 한인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미국 3대 장로교단 중 하나인 PCA 소속 한인교회 담임 목사 115명을 대상으로 목회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한인교회 목회자 41%가 영적 번아웃 상태인데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고충을 꼽았습니다. 조사 대상 목회자의 평균 사례비와 주택 보조비 등을 모두 합해도 월 5,057달러 수준. 이는 뉴저지 기준 4인 가족의 기본 생활비인
약 1,200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응답자 중 은퇴 후 편안한 생활을 예상하는 비율은 14%에 그쳤습니다. 원인은 교단의 제도 미비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은퇴 준비를 지원해주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원 없다는 비율이 42%.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네, 100명 이상도 한 21% 된다. 그러니까 100명 이상 교회도 지금 아무런 교회 은퇴 준비를 안 해주는 교회가 5개 중에 1개 정도 된다. 응답조사 대상자인 PCA 교단은 2,000여 개 교회 중 약 215개의 한인교회가 소속돼 있는데 은퇴 이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반면 100만 성도가 등록된 미국 최대 장로교단 PCUSA는 1980년대부터 노회 차원에서 은퇴 이후 연금과 의료보험, 장애 사망보험까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대조를 이룹니다. 한인 장로교회라든가 KPCA 또 다른 교단 같은 경우는 대개 이런 제도가 별로 없습니다. PCUSA 그 미국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보험이라든가 연금 제도의 혜택들이 보장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재정 문제를 꺼내기 어려운 교계의 문화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 자체가 목회자들이 그런 재정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요구 사항이 많다는 건 은혜스럽지 않다는 이제 우리 그런 또 문화가 있잖아요. 교단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현실적인 장벽도 큽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의 지리적 거리로 인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미국은 이게 살아보면 너무 커서 자 우리 한번 시카고에서 모입시다. 저 아틀란타에서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저 LA에서도 비행기 한참 타고 와야 되고 한 번 모이는 자체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비용이 발생이 많이 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데 애로사항이 큰 것 같아요. 사례비 현실화와 연금제도 도입 등 목회자가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은퇴 안전망 구축은 각 교단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은혜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지역인 라과이라주와 카라카스 일대를 방문해 현지 피해 상황과 임시 대피소를 정밀 점검했습니다. 봉사단은 현지 한인회, 교회와 협력해 5천만 원 상당의 구호키트 2,000개와 도시락을 제작하고 출입이 제한된 산비탈 빈민촌 이재민들에게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현지 교단 및 NGO와 구호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외 지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투명한 후원이 이어지도록 사역을 위임한 뒤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 4년간 유럽 전역에서 우크라이나 피란민 성도들이 새로 세운 침례 교회만 16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기독교 선교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독일과 폴란드 등지로 흩어진 수백만 명의 피란민들이 단순한 난민을 넘어 현지 선교사로 거듭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교회 측은 이번 현상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흩어지며 복음을 확산했던 사도행전의 역사에 비유하며 유럽교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당장 5,51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지역 경제가 무너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태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오는 2038년까지 전국 61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40기의 문을 닫습니다. 고 김용균, 김충현 노동자가 숨졌던 태안화력발전소 역시 폐쇄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장의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장의 생계와 지역 붕괴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낍니다. 38년까지 7개 호기가 폐쇄되는데요. 태안만 무려 가족까지 따지면 5,510명 정도가 그 지역의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피해가 무려 13조에 달하기 때문에 이 발전소가 하나 지역이 없어진다는 것은 국가 전체로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탄소 감축이라는 에너지 전환만큼이나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정의로운 전환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단순한 에너지 교체를 넘어 정부의 특화된 자금과 강력한 사회적 연합을 통해 지역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개념입니다. 토론회에서는 협력업체 정비 인력이나 지역 어민처럼
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을 포섭하고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특구 같은 구체적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서산태안 전환도시 기획을 30년 정도 구상으로 하고 서산태안 쪽에 새로 만들어질 해상풍력, 그다음에 지금의 화력발전 회사, 그다음에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에 있는 항구를 해상풍력 이 배후 항만으로 하는 그걸 묶어서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특구로 이제 지정을 하는 걸 요구를 하고, 하나는 지역전환 연구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역사회와 밀착된 교회의 역할도 강조됐습니다. 교회가 주보에 지역 문제를 실어 공론화하고 직무 소멸 위기에 놓인 이들을 위해 긴급 상담과 정보 전달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강력하고 다양한 연합의 한 주체로 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먼저는 교회가 노동자 지원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청 이런 분들에게 상담이나 교육이나 법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교회가 중재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에너지 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약자에게만 그 짐이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역사회의 촘촘한 연대가 시급해 보입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기독교인 인플루언서 휘트니 린이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자 승객들에게 약 1분간 복음을 전했다가 비행기에서 강제 하차당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린은 승객들에게 지연으로 인한 불만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수 있으며 어쩌면 더 큰 위험을 피하게 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린이 발언을 이어가자 승무원이 다가와 일부 승객들이 불편함과 우려를 제기했다며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성명을 통해 린의 자사 및 계열 항공편 이용을 당분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굿티비가 미디어 선교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케어 코너즈 대표 이보람 목사를 미디어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국제 기독교 영상대전 대상 수상작 라이프를 연출하는 등 영화와 영상 콘텐츠를 통해 미디어 선교를 펼쳐온 이 목사는 앞으로 굿티비 콘텐츠 제작과 기획 전반에 자문을 맡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부분에 제가 섬길 수 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세대의 시각과 경험, 통찰을 우리 기독교 복음 방송에 반영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문위원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굿티비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미디어 선교 사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굿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AI 시대 지식 전달에 머물던 설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 사역자 12명의 치열한 고민과 실천적 인사이트를 담은 신간 설교 트렌드 2027이 출간됐습니다. 이번 신간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목회 현장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씨름해온 사역자들의 진정성 있는 고민과 대안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회 현장에서 설교에 대해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또 함께 협업하면서 정말 자기 삶의 현장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읽을 때 설교에 대해 많은 도전과 도움을 얻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편 화려한 수사학을 넘어 강단의 본질을 담은 이번 신간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깊은 영적 도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이 축소되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주인들의 실거주 전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대 물량이 실거주 매물로 돌아설 경우 전월세난이 심화해 부작용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거란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일 비공개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해 부처별 공급 대책과 세부 사항 조율에 나섭니다. 서울의 쿠팡 서초 송파 물류캠프에서 지난 4일 온열 질환으로 배송 노동자 2명이 근무 중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노조 조사 결과 사고 당일 현장 온도는 42도까지 치솟았지만 에어컨이나 쿨링포그 등 기본 냉방 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택배 노조는 배송 시간 압박 해제와 보건 대책 조치를 요구했고 고용노동부는 현장 불시 감독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군사 쿠데타 재발 방지와 육사 독점 견제를 위해 육해 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비상계엄 사태 등을 언급하며 육사 출신의 세력화와 책무부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공청회를 거쳐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예비역 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 진통이 예상됩니다. 대법원이 5일 12.3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 한데 모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의 역사적, 사법적 중요성과 두 피고인의 공범 관계를 고려해 대법관 전원 합의체 심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들의 최종 판결은 이달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신천지 측에 당원 명단을 요구하고 가입을 시도한 사실이 5일 확인됐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공소장에 따르면 신천지는 과천교회 용도 변경 등 현안 해결을 노리고 이 교주의 승인 아래 신도 3만 5천여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일부 신도들의 더불어민주당 가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5세 이상 취업자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고령층 10명 중 7명은 평균 73.6세까지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고 주요 원인으론 생활비 보탬과 일하는 즐거움이 꼽혔습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7.1개월로 집계됐으며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로 조사됐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기온이 39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자외선이 강하고 오존 농도도 짙을 것으로 보여 외출 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9도, 강릉 3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6도, 광주 37도, 부산은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은 단순히 명칭이 아닌 사역자를 길러내는 교육의 목적에 있습니다. 장신대 교회음악학과의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 학과 인정 통보는 일반 행정의 기준 속에서도 기독사학일 스스로의 특수성과 사명을 끊임없이 증명해 나가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